김명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동안 저 김병주를 비롯해 박범계, 박선은,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내란 동조 세력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곽종근의 가족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A 변호사는 최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으니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무료 변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김병주 등 민주당의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고 밝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작이고 조작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 건 전혀 공작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회유와 공작을 서슴지 않는 A 변호사는 알고 보니까 극우 성향 변호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도 그 단체 소속입니다. 이 같은 내란 동조 세력의 회유에도 곽 전 사령관의 배우자는 단호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국회에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책임진다. 이게 곽 전 사령관의 뜻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회유는 없었다.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다.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때문에 많은 군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가정은 파탄 지경일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은 단호하게 저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와 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은 종이관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 민간업체에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얼마냐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평균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관 1000개를 구매를 물었던 이 군단은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오음리에 있는 오음리에 702 특공연대가 있는데 그 관련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작사령부 산하 2군단에만 1000여 구에 이르는 시신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육군은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연백을 3000개 넘게 실제 구입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를 육박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겁니까? 노상원의 수첩송 내용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등 무고한 시민을 수거해서 폭파, 격침, 이송 등 사고 처리를 정령하려고 했던 겁니까?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고통이 밀려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면 국민을 괴롭히는 고통의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랍니다. 그만큼 고통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40여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겁니다.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래시계가 침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